네, 실전 모의고사 4회차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죠.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법인에게 등록 취소가 내려지는 거지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태생 자체가 개설 등록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치 신고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공인중개사법은 39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4항 지문을 보시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맞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부분 이미 틀렸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이 부분도 틀린 거죠. 우리가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구분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업무를 수행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 2조 6호 용어의 정의가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문 직업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지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요. 확인 설명은 의무도 권한도 없습니다. 단순히 현장 안내 등과 같은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죠. 그나마도 현장 안내를 할 때 미리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신분을 의뢰인에게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또 작년에 신설되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어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지반에 단순히 볼트 조립 방식으로 세운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어서 볼트만 풀러버리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죠. 그러므로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니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입주권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명되는 입주권이 아니라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을 말한다면 그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디귿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이점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 그러한 재산적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권리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권리금은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논리 전개가 되겠습니다. 리을,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수목의 집단,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임목이라고 하죠. 예, 임목이라고 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모두 저당권 설정 목적인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지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리을 틀렸고요. 미음,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고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던 대법원 판례 사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하나만 옳았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에 있는 규정 그대로 지문화한 것이죠. 옳은 말입니다. 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나요?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디귿,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물론 그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기 때문에 개설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고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사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는 자입니다. 리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언제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기억 하나만 옳았습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이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문제인데요. 마지막 5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 등록 금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렇지 않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중 중개사무소 설치 금지의 예외지 이중 등록의 예외는 아닙니다.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은 예외도 없이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10개의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등록을 11번 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하는 거지 개설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10개의 분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증은 한 장이 있는 거죠. 주사무소 벽에만 게시되어 있는 것이고 분사무소에는 설치 신고 확인서가 게시되어 있는 것일 뿐인 거죠.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내에서 결격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혼인한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하는 거죠.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인데 민법은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 의지합니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러한 민법상의 예외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었습니다. 니은 피특정 후견인, 여러 번 기출되었었던 단어인데요. 행위 무능력자, 지금 제한능력자라고 민법이 말하는 자는 미성년자, 피송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죠. 피특정 후견인은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아니며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에 해당하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죠. 등록 취소도 3년간, 자격 취소도 3년간 결격에 속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리을 폭행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또한 결격 사유에 속할 것입니다.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2년간은 결격에 속한다. 작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입니다. 미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사실이 적발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고 3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벌금형도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격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몇 개냐고 했는데요. 기업, 디귿, 리을, 미음 4개입니다. 그래서 사항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갑은 서울시 송동구에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개법인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항을 보시면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송동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맞죠? 등록 신청 시는 수수료를 부담하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수수료 납부치 않는다. 여기가 틀렸는데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단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송동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수수료는 송동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범위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고 있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는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는 중개법인이 분양 대행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는데 분양 대행할 수 있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제한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서 대상 물건이 상가라면 주택이라면 그것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신고의 대상인 상가냐 아니냐 불문합니다. 그것이 주택이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이냐 아니냐 여부 불문하고 모든 주택과 상가는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자 수에 미달하는가 미분양 여부조차도 불문하고 주택과 상가는 다 분양 대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번 문제.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각종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다.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D는 4월 5일 현장 답사 중 등록한 인장을 분실하여 주민등록부에 나타난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각각 10mm 인장이라는데 규격 괜찮습니까? 괜찮죠? 개인이 등록하는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 범위 내에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 인장을 4월 6일 새로 만들어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15일에 변경 등록을 했다. 그럼 아직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거래계약서에 날인한 거죠. 등록한 인장을 날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장 등록 의무 위반으로 D는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이랑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사용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용사무소에는 공동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인도 공동사용사무소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것이지 공동고용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2항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연대하여 무과실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물론이고 고용인에게도 업무상 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이 재산상 손해는 고용인도 개업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겠죠. 3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을까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각각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죠. 근데 민법 756조가 사용자 및 그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준용해서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피용자인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항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하며 고용신고 시 함께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고요. 업무를 수행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사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5항 고용인이 금지행위에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3조 1항에 있는 9가지 금지행위의 위반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2번 문제. 다음 중 게시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항 지문을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언뜻 보면 옳은 지문 같지만 3항이 틀린 것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러면
자격증 원본 게시 의무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시해야 될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거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고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개업 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이 경우에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문서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죠. 후일 입증의 곤란함을 면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항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3항 중개 의뢰인이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가 아니라 그냥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도 조속한 거래 성사를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면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 금지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죠. 단 권리관계에 관해서 공개를 해야 하지만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항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것이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니죠. 2항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000명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을 해야 되고 10개 이상의 시도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분포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3항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하면 되죠. 정보처리기사도 1명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것이었었고요. 4항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교환 체계가 아닙니다. 5항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서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가 있으니까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4조가 허용한 법인의 업무 범위 속에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5번 문제.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 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이 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계약의 효력은 이미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되는 순간 유효하게 발생하는 거죠. 2항, 거래계약 당사자가 매매 조건에 합의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날이 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3항,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고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해야 돼요. 고용인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의무가 있지,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 자체가 없는 고용인인 거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인장과 관련된 의무 위반은 다 업무정지이니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면 자격 정지의 대상일 것이고요. 도장 위반은 정지입니다. 5항,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그렇게 함께 서명 날인하는 경우는 없겠죠. 주사무소라면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할 것이고,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6번.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중개대상 물건의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채권 최고액만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한 것이죠. 족한 것이 아니라 실채무액까지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틀린 말입니다.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 얼구로 조사 가능한 채권 최고액까지 설명하면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항, 조세에 관한 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액이 아니라 세율까지 설명하면 의무를 다하는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입니다. and입니다. 설명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을 해야 될 것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여기도 및 날인을 하여야 하는 거죠.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 2항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매월 10일까지가 아니라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요.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기간으로서의 10일입니다.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2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위 사망에 따르는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방금 전 지문 해설에서 언급이 있었죠. 완료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30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그래서 사항 정답 되겠네요. 2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5항을 보시면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에 매도인,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이미 틀렸죠. 금융기관 보증서 발행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는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닌 겁니다.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서 발행할 수 있고요. 그러한 보증서는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한다면 사전 수령이 가능해지는 거죠. 5항이 틀린 질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회 실전 모의고사 절반의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